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C++ 프로그래밍 10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 C++ 예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외 처리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고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하여도 계속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요소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예외 처리와 관련된 기본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예외 처리 목적과 개발 완료 이후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C++에서 예외 처리 관련된 문법, throw문, try-catch문, 새 예외 클래스 정의항의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assert를 포함하여 예외 처리와 관련된 몇 가지 팁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함수를 구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예외 처리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행 클래스가 있을 때 withdraw라는 인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함수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함수를 구현하기 전에 우리는 그 함수의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전 조건은 주로 인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인자의 범위가 어떤 범위가 유효한 범위이고 유효하지 않은 범위인지 우리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수는 정상적인 경우에, 즉 사전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해야 할 일을 구현을 해야 되지만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인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입금액을 이 받은 금액만큼 감소시켜 주면 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 해야 할 일이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함수의 경우에도 의외로 예외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도 별도 처리할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팔린드롬이라고 하는 메소드,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팔린드롬이라는 것은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 팔린드롬을 검사하는 알고리즘을 이 함수에 구현할 것입니다. 어떤 크기의 문자열이 들어와도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팔린드롬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문자열이 이렇게 문자 하나로 구성된 문자열이 오면은 이 경우에는 무조건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알고리즘에서는 길이가 1인 경우는 처리하지 않고 길이가 2인 것부터 처리하도록 만들고 if word의 length가 1이면 return true 하도록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만들 때에는 길이가 1인 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도 유효한 범위에 있는 모든 문자열을 다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 문자열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를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이처럼 아주 특별하게 길이가 1인 거를 별도 처리해서 우리가 만드는 알고리즘은 항상 문자열이 길이가 2보다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길이가 1인 것도 이 안에서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 보면 특별한 경우들을 미리 걸러내고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면 알고리즘을 더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정상적인 인자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고, 사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이런 사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유를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인출 메소드의 경우에는 인자가 하나예요. 그리고 int라고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int min에서 int max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범위를 인출 메소드가 처리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0 그리고 음수들은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데이터가 인자로 전달된 거고, 또 인출 메소드는 마이너스 통장이 아닌 경우에는 잔액보다는 어마운트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마운트가 잔액보다 많으면 인출 메소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그 인자가 사전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발생하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프로그램 오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뱅크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파트, 그 프로그램의 그 파트에서 은행 계좌의 위드로우를 호출할 텐데, 거기서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돼서 음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어마운트가 밸런스보다 큰 경우는 프로그램이 오류가 아니라 사용자 입력 오류, 뭐 요청 오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withdraw를 부르기 전에 get balance라고 하는 잔액 조회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끔 이 안에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잔액 조회를 검사를 해서 적절한 범위의 금액만 전달한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처리해 줘야 되는데, 두 개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이고, 요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외 사항을 처리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한 거죠. 뭔가 어떻게든 처리가 가능한데, 어떤 경우에는 모든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가능하면 처리해야 소프트웨어가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생각해 낼 수 있는 것도 개발자, 프로그래머가 길러야 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함수를 만들 때 함수의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을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줄여주기 위한
것들을 이 함수 구현에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함수 실행 도중에 예외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사용 중인 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함수에서 개방한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이 정상적으로, 이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으면 닫아야 될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을 닫아주고 이 함수가 종료되게끔 해야 됩니다. 또한 동적 할당된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함수가 정상적으로 종료됐을 때에는 반납해야 될 공간이면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반납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불변 조건들이 유지됐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구현할 때 사전 조건, 사후 조건을 검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불변 조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불변 조건은 변하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수 시작 전과 후가 동일한 거예요. 그 조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면 그거를 우리가 함수 불변 조건이라고 합니다. 클래스 불변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요. 클래스 불변 조건은 객체의 수명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잔액이 0보다는 커야 된다는 것은 은행계좌, 뱅크 어카운트의 클래스 불변 조건이 되는 거고요. 클래스 불변 조건이면 뱅크 어카운트의 모든 메소드의 함수 불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루프 불변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반복문이 수행될 때마다 그 반복 과정마다 계속 만족해야 되는, 반복의 끝마다 또는 반복의 시작마다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루프 불변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변 조건들은 디버깅 할 때 그 검사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오동작하면 이 불변 조건들이 혹시 동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보는 거죠. 이것들이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외가 발생하면 이 불변 조건들이 유지됐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한 데이터가 유효 상태이어야 함. 만약에 함수에서 어떤 수정을 했어요. 데이터에 대한 수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함수가 비정상적으로 종료하더라도 유효한 상태이어야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함수 호출 전의 상태로 모두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데이터를 모두 함수 실행 전 상태로 예외가 발생했을 때 되돌릴 수 있으면 이 함수는 강한 안전성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강한 안전성을 우리가 항상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실행 도중에 예외를 발견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 함수를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 것들을 검사를 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실행할 거면 복구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문제가 됐을 땐. 아니면은 만약에 계속 실행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원인들을 알 수 있게 해서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외 처리의 기본 개념은 예외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상적인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지만 발생 가능한 문제를 우리가 예외라고 합니다.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인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0 나누기, 열고자 하는 파일이 없는 경우, 자원이 부족한 경우, 뭐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파일을 저장하려는데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예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외 처리는 개발 과정에서 목표를 둬야 되는 예외 처리하고 개발 이후 배포 버전이 있을 경우에 배포 버전에서 해야 하는 예외 처리가 달라집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예외 처리를 통해서 오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외 처리의 주 목적은 개발 과정에서는 오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류를 발견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프로그램의 오류를 없애는 것이 가장 예외 처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 이후에도 예외 처리 요소들이 프로그램에 계속 남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개발 과정에 사용된 예외 처리들 중에 다수 부분들은 배포 버전에서는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외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코드, 그것을 검사하기 위한 부분들을 계속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 요소들은 또 성능에 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오류를 다 발견해서 오류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그와 관련 그 오류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예외 처리 부분들은 코드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포 버전에서도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예외 처리들이 있고요. 그 예외 처리들의 목적은 오류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고자 하는 파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비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사용자한테 안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파일을 열려고 했는데 그 파일이 위치에 없다. 그러면 뭐 위치를 바꾼다든지 파일명을 바꾼다든지 뭐 다른 조치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사용자가 그 파일을 다른 위치에서 또 원래 위치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뭔가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금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들은 개발 이후에도 그 코드가 그 개발 버전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고려해야 되겠고, 실제 개발 이후에 남아야 되는 그런 처리들도 당연히 개발 과정에서 추가를 하는, 구현하는 요소예요. 개발 이후에 필요한 예외 처리는 나중에 배포 버전 다 만들고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추가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것이 목적이 된 예외 처리 코드가 있고 얘가 목적이 되는 예외 처리 코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보면 amount가 요인 경우에 0이거나 작은 경우에는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 처리로 볼 수 있고, amount가 밸런스보다 큰 경우는 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용자가 입력 오류를 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사용자한테 잔액보다 큰 금액을 요청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다시금 뭐 계좌 이체를 한다든지 인출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동작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는
도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자들이 사용 중 소프트웨어에서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예측되지 못한 예외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예외는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후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외 처리는 우리가 예측한 것들만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돼 처리된 예외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장해야 된다. 개발 완료된 이후에는 사용자한테 오류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 어떤 조치를 해서 그 오류를 극복할 수 있으면 극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류 사실을 알려도 사용자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현재 작업을 저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래야지만 소프트웨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아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우아하게 종료한다는 것은 본인만 그 소프트웨어만 죽어야지, 이 소프트웨어가 오동작을 해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우아하게 종료하는 문제는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컴퓨팅 환경이 별로 안 좋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즉, 운영체제의 문제일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아하게 종료하지 않는다는 건, 예전 초기 윈도우즈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파란 스크린이라고 하는 블루 스크린이라는 게 종종 프로그램 사용하다 보면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뜨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컴퓨터를 다시 구동시켜야 됐었습니다. 그거는 그 소프트웨어가 예외가 발생했는데 우아하게 종료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들은 뭐가 있냐? 크게 프로그래밍을 잘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딩 오류죠. 예를 들면 AI와 같은 어떤 배열 접근을 했는데 이 I 값이 -1이 되거나 용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래밍 잘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소스를 수정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측하여 해당 문제가 발생할 때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대부분 사용자가 실수한 경우예요.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실수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 입력 오류, 하드디스크 공간 부족, 프린터 용지 부족,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부주의해서 또는 사용자가 미리 예측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발생을 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면은 극복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예측을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그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는 또는 사용자가 어떤 조치를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메모리가 부족하다. 물론 메모리 부족은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많은 메모리를 사용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문제, 이거는 사용자가 무한제기를 작성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시스템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한 뭐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고려해서 예외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어요.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첫 번째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 예외 처리를 통해서 보완해서 수정해서 없애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배포 버전에서도 남겨야 되는 거죠. 예외 처리 기능들을. 그리고 사용자 입력 오류의 경우에는 그 입력 오류를 코드를 통해서 발견하고 다시금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코딩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입력 오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생년월일을 입력한다든지 뭐 하여튼 어떤 날짜를 입력해야 될 때 그냥 이렇게 3개 공간을 줘서 사용자 보고 뭐 2021년 4월 7일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하면 마이너스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여기다 100이라는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값들이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유효하지 않은 날짜가 입력될 수는 없겠죠. 물론 기대하는 날짜와는 전혀 엉뚱한 날짜가 들어올 수 있어도 그러니까 데이터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도 실제 입력값이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력 오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 이전에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C++에서 사용하는 예외 처리 기법을 살펴보기 전에 그럼 기존 C나 C 같은 언어에서 어떻게 예외 처리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메소드의 반환값을 활용해서 예외 사실을 알렸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반환값을 활용해서 알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펑이라는 함수를 부른 다음에 그 펑이 반환값을 주게 되겠고 그 반환값이 어떤 특정 값이 아니면은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크게 6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번거롭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오류 코드를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펑이 원래는 void 함수인데 이렇게 불이나 int로 바꾸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원래도 int를 반환하는 함수였어요. 그리고 int의 전 범위, int min부터 int max까지 다 반환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함수에서는 반환값을 이용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예전에 C에서 어떻게 처리했냐? 보통 전역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뭐 에러라고 하는 전역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 펑에서 에러 값을 바꾸는 거예요. 뭐 1이든 3이든 5든 뭐 어떤 값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럼 끝나고 나면 if 에러가 0이 아니면 예외가 발생한 거죠. 전역 변수를 이용했었습니다. 오류를 처리하는 위치에 대한 유연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함수를 호출한 바로 그 다음에 예외 처리하지 않으면 예외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호출하는 측에서 검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역 변수를 세팅하든 반환값을 줘서 예외를 알렸는데 이
함수를 호출한 개발자가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 옆에 예처럼 세 개의 함수를 연달아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으면 가독수 측면에서 F 함수 부르고 G 부르고 H 부르는구나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가 되면은 대단히 어떤 일을 하는지 오히려 오류 처리만 더 크게 부각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읽기가 어렵고, 코드를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지보수하고 디버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if문 조건문을 사용해 가지고 오류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에도 성능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6가지 문제 중에 C++에서 사용하는 예외 처리 기법을 쓰면 요 2가지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 부분도 어느 정도 반환값을 이용한 또는 전역 변수를 이용한 처리보다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거롭고 호출한 측에서 검사하지 않을 수 있고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오류 처리를 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오류를 처리하는데 성능에 영향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C++에 사용하는 또는 모던한 그 객체 제한 고급 프로그램 언어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줘요.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다른 접근을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C++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뭔가 꼭 검사하게끔 만들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객체 제한적 예외 처리 기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 포함한 최근 객체 제한 고급 프로그램 언어에서 사용하는 예외 처리 기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패하면 자동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곳으로 이동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동을 한다고 그래서 고투처럼 그냥 어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함수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함수가 메인에서 F를 부르고 F에서 G를 부르고 G에서 H를 부르는 등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함수 호출 흐름에서 어디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H에서 예외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기존에 그 C에서 사용했던 방법은 G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C++나 모던한 고급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G에서 처리하지 않고 F나 메인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의의 H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 H가 어떤 순서로 호출됐는지 그것과 무관하게 전혀 다른 K라는 함수로 가는 그런 형태로 예외 처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어떤 곳으로 이동은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유연성이 조금 개선됐지만 이 유연성이 개선됐다고 해서 임의의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패와 연관된 처리들을 묶을 수 있도록 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요 문장을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얘와 얘는 실행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요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되면 요 세 개 나머지 문장들은 실행이 안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해야 되는 것과 실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그것들을 그 예외 처리 메커니즘 안에 넣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프로그램의 주 로직에서 오류 처리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가독성과 수정 용이성도 향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얘도 글쎄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오류 처리 위치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고 역할 분담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기존과 달리 기존은 이렇게 끝나고 나면 바로 여기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검사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오류 위치를 조금 더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고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곳에서 여기서 A, B, C 세 종류의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데 A 종류는 G에서 처리하고 B, C는 F에서 처리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환 타입에 대한 자유로움 이것도 확실하죠. 반환 타입을 이용해서 오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반환 타입을 이용해 가지고 오류 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설명되었듯이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도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방법도 이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유용하면 사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개발자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예전 방법을 그대로 계속 쓰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뭐 새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방법을 다 같이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유지한 객체를 예외 처리하는 곳에 전달하기 때문에 오류 원인을 파악하거나 복구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기존보다. 그래서 객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예외 객체라는 게. 이 예외 객체는 예외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객체가 되겠습니다. 이 예외 객체의 사용은 적절한 반환값이나 전역 변수 같은 것을 활용하지 않고도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C++의 예외 처리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외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 시스템에서는 예외를 발생하게 되겠고요. 예외가 발생이 되면 예외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수로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시를 보면 이 예시에서는 사용자부터 배열의 용량을 물어본 다음에 그 용량만큼 동적 할당을 하고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물론 사용도 간단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요구한 용량이 너무 커서 시스템이 수용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사용자가 -1을 입력했을 경우에요. -1, 용량이 음수가 되면은 bad unlock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bad unlock이라는 예외가 발생한다는 것은 bad unlock이라는
예외 객체가 생성이 돼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외 객체가 던져지면 이것을 잡아서 프로그램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예외는 누구한테 던져지게 되냐면 OS에 던져지게 되겠고요. OS는 예외 객체를 받으면 프로그램을 그 순간에 종료시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1을 이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1을 입력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비정상 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그런 사용자가 실수를 해도 계속 동작하기 위해서 C++의 그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직접 예외 객체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try catch를 이용해서. 이 문법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코드의 일부가 이제 여기 들어와 있다라고 하시면 요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사용자가 -1을 입력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비정상으로 종료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캐치를 해서 뭔가 수행해서 다시금 실행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비정상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요 문장이 실행이 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런 종류의 예외는 잡아서 캐치해가지고 처리하는 예외는 아니에요. 이런 예외들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통해서 캐패시티를 분석해가지고 0보다 큰 경우에만 할당해서 사용하도록 프로그램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입니다. 즉 예외가 발생한다고 해서 다 그 예외 처리 기법을 통해서 잡아서 처리하는 건 아니고 그 오류를 그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또는 발생하더라도 그 예외 처리가 아닌 일반적인 코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